인생은 미로 게임이다. 오늘은 내 유년 시절 이야기로 서두를 열어본다. 나의 학생일 때의 모습은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학교 가는 건 좋아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쉬는 시간에 떠들고 밥 먹고 공차며 놀던 기억밖에 없다. 나에게 학교는 공부를 목적으로 다니는 곳이 아닌 즐거운 놀이터였던 거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공부에 흥미도 못 느꼈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 자체도 몰랐던 거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여기서 의문을 가져보자. 왜 흥미를 못 느꼈을까?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왜 몰랐을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왜 몰랐을까? 도대체 무엇이 안 돼서 스스로 포기하는 과정까지 진행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공부는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몰랐던 거다. 그건 나만 몰랐던 기초가 부족했던 거다.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려서 생긴 현상이었다. 어쩌면 이 기초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두 소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름은 바다와 하늘로 가정해보자.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두 학생에게 여러 종류의 책들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바다는 친구들과 놀면서 주어진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 하늘이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책을 읽었다. 주어진 책들을 3번씩 읽었다고 했다. 두 학생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 6학년이 되었다. 바다는 공부는 못하지만 활동적인 학생이 되었고 하늘이는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고 있는 우등생이 되었다. 바다는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올라갈수록 공부에 흥미를 잃어갔으며 어렵게 느껴졌다. 다시 시작하려면 또래 친구들보다 몇 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자신을 알게 되었다. 바다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공부를 포기한 채 살아갈 것인지를 말이다. 바다는 책을 버리진 않았다. 학교에서 받은 책들은 다행히도 책꽂이에 모두 있었다. 그리곤 그 책들을 한 권씩 읽어 나갔다. 중학교 1학년 책부터 첫 페이지에 있는 목차를 보는 순간 충격이었다. 책 한 권에 1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억나는 건 2개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다. 바다는 하루에 한 가지 주제를 정리해갔다. 그때부터였다. 하루에 한 가지 주제를 정리해가는 내 모습이 마치 미로게임에서 출구를 찾아가는 재미가 느껴졌다. 국어책에 나와 있는 16개의 주제가 이젠 16개의 미로게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 국어책에 나와 있는 16개의 미로게임을 마스터한 나는 중학교 2학년 국어책에 나와 있는 게임은 더 재밌어졌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 국어책에 나와 있는 목차를 보는 순간 아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목차를 보는 순간에 느껴졌다. 이 책에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느껴졌다. 예전에 느꼈던 어려움이란 생각보다는 이 책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줄까 하는 호기심이 나를 이겨내고 있었다. 미로 게임 해보셨나요? 90년대 잡지를 보다 보면 항상 책의 마지막 장은 미로 게임이 있었다. 잡지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미로 게임만 하고 말았던 기억도 있다. 어떤 이는 인생 자체가 큰 미로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각 단계마다 미로 게임은 있는데 어떻게 클리어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오늘은 이 미로 게임을 탁구에 적용해보자. 탁구 1년 차에는 몇 가지 기본 동작을 배운다. 그 기본 동작 하나하나를 미로 게임으로 생각해보자. 포핸드 스윙을 미로 게임 1번, 백핸드 스윙을 미로 게임 2번으로 말이다. 탁구 1년 차의 미로 게임에서는 공을 잘 맞추고 네트를 잘 넘기면 된다. 하지만 탁구 1년 차에겐 큰 어려움을 직면한다. 어렵고 멋지고 파워풀한 공격을 하길 스스로 원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친분이 두꺼우면 말로 구슬러서 기본 동작을 더 오래 하게끔 유도하겠지만 40살이 넘으신 분에게 기본 동작을 강요하기는 쉽지 않다. 나이가 많을수록 초보에서 게임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아지는 주된 요인이다.
만약에 탁구 1년 차에 마스터해야 할 미로 게임이 10개가 있다면 5개만 하고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탁구 2년 차에 마스터해야 할 미로 게임이 10개가 있다면 5개만 하는 거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 차가 되면 탁구 1년 차에 남겨놨던 5개의 미로 게임을 간절히 하게 된다. 왜냐? 마스터되지 않은 자세에서 게임에 들어간 채 범실과 오바를 무한반복하고 있는 본인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탁구라는 미로 게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몸으로 익혀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매일같이 오늘 배운 미로 게임을 무한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다. 매일같이 이 미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교정해야 하는지 본인은 알 수가 없다. 미로 게임의 단계를 나누고 하루라도 라켓을 놓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탁구 선출 코치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미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하의 오늘 생각이었습니다.